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협상장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직접 등판해 방위비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측 만남은 다음 주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는 한국 정부도 참고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차기 정부에 일을 넘기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될 확률이 높은 민주당에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결성하고 단장의 김현종 전 외교안보 2차장이 선임되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긴급 상황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6일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주일 미군 경비 부담, 미국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개선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방위비 문제는 관세 협상과 별도로 분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카자와 요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협상 후 취재진에게 미일 양국이 되도록 조기에 합의해 정상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음 협의를 이달 중 실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장관급뿐 아니라 실무 레벨에서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환율과 안보 문제는 의제로 다뤄졌는가라는 질문에 환율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방위비 등 안보 관련 문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만나 주일 미군 경비 부담, 미국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개선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이루어질 한미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등 장관급 방미를 통해 관세 협상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 부총리는 내주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 외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이 미국 통상 정책에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최 부총리와의 회의에서도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오갈 전망입니다.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관세 협상에 나서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정부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등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방침이지만 이번 일본의 사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을 따로 만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방위비 협상을 이미 타결했지만 일본은 아직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여러 차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한 만큼 방위비는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국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조선 산업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활용해 이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도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한 협상 구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졸속 협상 우려가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봐 노심초사하기에 이르렀다며 임기가 2달이 채 남지 않은 총리와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지
무리하게 서둘러 협상을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문제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 TF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TF 단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이 임명됐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과 안보실 2차장을 지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긴밀히 교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며 반대급부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당시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했을 때부터 어차피 인상할 방위비라면 반대급부로 미사일 지침 개정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방위비 인상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최대 수용안인 13% 인상안을 고수하며 그 이상에는 협상 불가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13% 인상안으로 타결하며 국방비 증가율로 매년 인상하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실제 이듬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되며 마침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마땅히 얻어내야 할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도 동맹인 한국의 군사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은 즉시 현무사를 개발해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2톤까지 올렸는데, 필요하다면 사거리를 더 줄이고 탄두 무게를 최대 4에서 5톤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현무호를 개발 중인데 탄두 중량이 8톤에 실제 폭발력이 11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무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경우 이에 대응해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 응징보복의 핵심 전력입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시 김현종 전 청와대 2차장이 미국에 당당히 요구한 내용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내용에는 김현종 2차장이 2020년 2월 극비 방미 당시 미국에 제시한 방위비 인상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방위비 인상에 대한 핵심적인 반대급부로 5가지를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5가지는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원화 달러 간 통화 스와프 체결, 1단계 위성발사체 기술 이전, 3,0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 800km로 묶여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장 등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그것도 돈을 받아가며 주둔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도 우리의 실리를 위해 요구할 건 요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는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도움 없이도 한국은 이듬해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국의 제안은 핵폐기 재처리 허용, 원화 달러 간 통화 스와프 영구적 체결, 그리고 3,0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이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집권이 끝나면서 나머지 3가지 과제를 한국에 남겼는데요. 지금처럼 미국이 방위비를 재차 압박하며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나머지 3가지를 모두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이끌어낼 인물로 김현종 2차장을 다시 내세운 것입니다. 2017년 당시 김현종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미국과의 일화는 또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미국 측에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실제 한미 FTA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한 관계자는 미 협상단에 맞서 한국 협상단도 한미 FTA 협상이 파기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 대해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협상장에서 한미 FTA 협정이 깨졌을 때 득을 보는 건 미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공제적인 전략 배경에 대해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우리 정부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다 정해뒀고 책으로 두 건 분량인데 미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도 요구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 협상이 깨지더라도 한국이 치명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며
미국이 손해보는 것에 비해 우리는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협상이 폐기되면 미국 농산물 수입이 안 되고 미국 로펌들이 철수해야 한다며 관세가 40% 이상 올라가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패키지 딜을 원하는 가운데 한국은 김연종 단장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딜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 있어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연종 단장이 속 시원히 국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